공로상 임진수 파트장. 회계부서에서만 25년이나 일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번에 팀장 승진 발령이 있을 겁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25년 회계 업무도 잘했으니까 뭐 인사 업무도 잘 하겠지.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무 25년 만에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 팀장이 순호 씨, 무슨 일로? 그 이번에 그 직급별 교육 일정권 말입니다. 그 사무직은 괜찮은데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서요. 아니, 그 하루도 못 뺀대요. 예. 내가 인사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겠어요. 그 요즘 인터넷 교육도 있고 한데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양순호 씨, 그 인사고과 평가 점수 계산 잘하고 있지요? 예. 그 지역 규칙 보고 부서장 평가 점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예. 이번 인사고과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해서 성실성이 우선이라고 했지. 20% 가중치를 적용하면 늦게까지 업무가 많으신가 보네요. 야, 팀장 괜히 했네요. 아이고, 벌써 밤 10시네. 아, 근데 요즘 눈이 왜 이렇게 침침하지? 에이, 체력도 영 떨어지는 것 같고. 아, 건강관리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당체 시간이 나야지 말이지. 아이고, 이놈의 직장인 신세. 아휴.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임 팀장. 아니 내가 지금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강원도를 가봐야 되는데 임 팀장이 운전을 좀 해주지. 제가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연락을 받아서 아니 지금 회사에 자네밖에 없지 않은가 부탁 좀 함세. 업무도 밀리는데 경조사까지. 그래도 밥 주는데 어쩌겠노?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예,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임 팀장밖에 없네. 자, 지금 어서 가지. 예. 아주 밤새 운전했더니만 억수로 피곤하네. 팀장님 여기 인사고과 평가 점수 낸 겁니다. 문제 없지요? 예. 그 지역 규칙대로 가중치 적용해서 점수 반영했습니다. 뭐 검수도 몇 번이나 했고요. 그럼 이대로 대표님한테 결제 올립니다. 예. 회계는 내 전무인데 이 인사 업무는 내가 맡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런 모르는 게 많노. 저건 이번 승진 관련 인사 공고인데 왜 저래 소란스럽지?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랬네. 서둘러야겠다. 직원들의 문제 제기로 승진 인사에 대한 내부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저의 결제 실수로 승진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고 저는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 팀장, 인사고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를 발견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한 겁니까? 그때 대표님이 업무 지시로 다른 업무를 하다가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부하 직원의 실수를 발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내 탓이라는 겁니까? 예?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못했습니다. 징계 결과는 곧 통보할 겁니다. 하, 30년 몸바쳐 일했는데 뭐? 업무 태만으로 복무 부적격, 직원 인사 업무 부적격 등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고? 그래도 이 해고는 너무한가 이가? 자, 그러게요. 30년 동안 한 몸 바쳐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끝이 이렇게 됩니까? 진수 씨 참 안타깝네요. 충성을 다한 회사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해고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89호입니다. 건설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25년을 근무한 임진수 씨는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인사 업무까지 담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사 업무가 능숙하지 않은 데다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업무 외의 일까지 하면서 업무가 밀리는 일이 잦아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 직원이 올린 인사고과 평가 점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점수를 근거로 인사 발령을 냈고 해당자들은 인사가 잘못됐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감사를 벌여 인사고과 점수가 잘못 계산된 사실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진수 씨에게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해고 통보는 너무 가혹하다는 임진수 씨. 과연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임진수 씨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 해고 통보가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참 안타까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해고는 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의 해고는 좀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자, 지금 부당하다는 말씀은 이 해고에 대해서 조금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절차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상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뭐 그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든지 또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서 이제 해고를 한다든지 네. 또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같은 데 이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제 위반해 가지고 해고를 한다든지 또는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봐서 이제 부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고 사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해고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위원회에 대한 이런 신청과는 별개로 이제 민사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도 법원에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과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좀 많이 다릅니까? 네, 두 절차가 사실 이제 절차적인 차이가 좀 크기는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사실 소송은 아니고 행정청에 대한 행정 심판에 해당하고요. 네. 이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법원에 대한 소송 절차로서 하나의 일종의 이제 민사 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에도 이제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중앙노동위원회까지도 거치고 결국 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서 다시 행정 소송을 또 제기해 볼 수는 있거든요. 이런 뭐 절차적으로 이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따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행정 심판을 거쳐서 이제 행정 소송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만 받는다는 점을 보면 네. 뭐 비용을 좀 절약할 수도 있고 법원의 판단을 좀 빨리 받아볼 수 있다 이런 뭐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1차적인 판단을 좀 빨리 받아보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제 구제 신청을 해서 심판 판정을 받는 게 조금 더 신속한 편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을 하면 각각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면 이제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이제 1차적인 서면 공방을 하게 되고요. 보통 한 2, 3개월 안에 신문기일이 바로 지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신문기일 후에 보통 그날 당일 대략적인 신문 결과가 통보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불복을 하면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다시 이제 비슷한 기간이 소요돼서 이제 재심 결과가 나오고요. 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도 양측이 이제 서면 공방을 하고 나면 보통 첫 기일이 지정되는데 대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재판 첫 기일이 잡히는 편입니다. 예. 이제 다만 이제 서면 공방이 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증인 신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면 법원 소송 자체가 뭐 길어지기도 하고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해고 무효 확인의 소송이나 아니면 구제 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 제기하는 기간, 요 시효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위원회에 대한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기한을 좀 엄격하게 지켜야 되는데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이제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반드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네. 이제 반면에 이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한은 없는 편이고요. 자, 이게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이라고 하면 이게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건지 이게 해고 날짜를 언제로 보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 해고의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받은 해고 통지서에 이제 기재된 해고일 그게 이제 해고 시점이라고 보통은 보고 있거든요. 이제 다만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미 이제 해고일이 지났다.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 통지서는 뭐 1월 10일에 받았는데 해고 통지서상의 이제 해고일은 1월 5일이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고 통지서를 받은 그 뒤에 있는 날짜가 해고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해고 사유뿐만 아니라 해고의 절차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해고의 절차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부분도 사무장님께서 좀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취업 규칙이나 이제 단체 협약에는 보통 이제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게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 해부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 개최 기간 등을 좀 지키지 않고 징계 통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차 위반에 해당을 합니다. 네. 아마도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로이어 건설에서는 그런 여유를 두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출석을 시키게끔 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는 징계 절차상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징계 절차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리 대법원은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이제 징계 절차라든지 아니면 징계 절차 통지 등의 뭐 위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위반한 징계 처분은 아예 효력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계 절차 자체가 이제 무효가 되고 징계도 이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임진수 씨의 해고 통보는 무효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근로자가 이런 이제 징계 절차 통지의 어떤 부당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당사자로서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뭐 이의 제기하지 않은 채 소명도 다 하고 이렇게 절차상 절차를 다 따라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가 되고 통지는 좀 적정하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보니까 이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으시고 사안을 다 인정하시고 소명도 다 하시고 한 걸로 봐서 그렇다면 절차 위반이 좀 치유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제 해고가 아주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지금 무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실을 모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로이어를 좀 꼬박꼬박 챙겨 보셨어야 된다니까요. 토요일 오전 9시 10분. 법대로 합시다. 어쨌든 이제 일은 벌어졌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럼 임진수 씨가 지금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좋았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징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이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절차 하자가 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좀 소명을 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하게 기록을 좀 남겨둔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좀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수 씨의 해고 통보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과한 징계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제 주장하고 입증하는 책임은 다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충분한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야, 근데 이제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한다는 건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해고 처분에 어떤 요건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해고 처분은 사실 이제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이제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 통념상 그러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우리 대법원은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판단할 때 이제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사업장의 어떤 여건 해당 근로자의 어떤 지위나 담당했던 직무가 뭔지 또 비위했던 이제 문제되는 행위의 어떤 동기나 경위가 어떤 건지 또 이로 인해서 이제 기업의 어떤 질서가 좀 문란하게 됐다면 그로 인한 문제가 뭐 어디까지 갔는지 기업 네.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네. 또 이제 과거에 근무했을 때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징계 양정, 그러니까 징계의 어느 정도와 관련해서도 이제 비례 원칙을 좀 따져야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네. 이런 이제 징계 사유로 삼은 어떤 비행의 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중한 이제 징계 처분이 있다. 이러면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한 징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임진수 씨를 보면요. 과거에 회사에서 상도 받고 또 평소 행실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해고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평소 소행이라든지 뭐 근무 성적이라든지 뭐 공적이 있으면 그런 공적까지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나 이제 비례 원칙을 판단할 때 참고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진수 씨가 부당 해고로 다툰다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네, 해당 사례만 본다면 임진수 씨가 업무 처리에 좀 사실은 이제 미숙해가지고 실수했던 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여러 사정을 좀 고려해 볼 때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좀 부당하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해고가 되고 그 또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 기간에 또 먹고는 살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부당해고 소송을 하다가 보면 아니면 또 행정심판을 하다 보면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복직을 받게 되고 이제 해고된 기간 동안에 못 받는 이제 급여를 이제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임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던 경우에는 이제 원 직장에서 다시 이제 받게 될 급여에서 일부가 공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이때도 이제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이 중간에 얻었던 수익을 공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이제 휴업 수당 이상의 금액은 이제 원 직장에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진수 씨는 부당 해고로 보입니다만 진수 씨와 반대로 해고가 또 인정되는 사례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궁금해요. 저도 이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 지시를 어겨가지고 이제 3번 정도 경고를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제 업무를 좀 처리를 못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해고 사유가 인정이 되었고요. 또 업무 수행 중에 잦은 사고를 막 이제 일으켜가지고 재산상 좀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뭐 심할서도 제출 안 하고 계속 업무 지시를 어기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정당성이 인정이 되었고 네. 또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사 경영진한테 막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네, 해고 사유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3개월 정도에 한 59번 정도 무단으로 외출을 하고 아이고야. 뭐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해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 정도 사유면은 대놓고 나를 잘라주세요. 그러니까요. 행동으로 보인 사례네요. 예. 욕을 하다니. 자, 마지막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지금 허탈해 하고 계시는 임진수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임지수 씨 이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진수 씨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좀 정당하지 않고 징계 양정도 다소 많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 전문가 분들의 자문을 좀 받으셔가지고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